안녕하세요. 슈아이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우리나라와 극적으로 수교한 북한의 형제국 쿠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쿠바는 2024년 2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주 유엔 대표부 간 공안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였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2024년 2월 7일 유엔 주재 쿠바 대사가 유엔 주재 한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8일에 만나자고 하였고 8일에 뉴욕에서 한국 측 3명, 쿠바 측 2명이 만난 가운데 쿠바 대사는 쿠바와 한국이 수교를 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날짜를 조율하던 중 쿠바에서 발렌타인데이인 14일로 이야기를 하였고 14일 오전 8시 양측은 뉴욕의 모처에서 만나 두 나라는 외교 공안 즉 공식 문서를 교환하는 순서와 언론에 알리는 방법 등도 모두 협의하였습니다. 외교 공안은 쿠바가 먼저 한국에 주고 한국이 그 다음 쿠바에 주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약속했던 오전 8시 5분 한국 대표부는 뉴욕 특파원단에 보도자료를 보냈고 쿠바는 외교부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방해가 우려되어 비밀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발표 10시간 전에 이 사실을 알렸고 미국도 외교관계를 결정할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쿠바는 유엔 회원국 중 193번째 수교국이며 이제 시리아 한 국가를 제외하고 한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과 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쿠바는 원래 미국이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었으나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반미로 돌아서고 미국은 금수 조치로 무역을 중단하며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붕괴되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개혁, 개방의 노선을 걷게 됩니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쿠바와 수교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박근혜 정부 때에는 수교를 공식적으로 제의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 속에서 쿠바에서는 K-팝, K-드라마 등 한류의 열풍이 뜨겁게 불고 양 국가 간 우호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국을 경제 파트너로 점차 인식하게 되며 실용주의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쿠바는 한국과 수교를 하는 것이 형제의 나라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근 2023년 7월에 김여정은 한국을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언급하면서 조선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다른 국가로 인식한다는 표현을 했고 쿠바에서는 다른 나라와 수교하는 데에 자신들의 주권을 사용하는 것이 되니 북한에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과 쿠바의 수교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으나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이며 향후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2월 15일 김여정이 일본과도 수교를 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쿠바라는 나라는 어떤 한 나라인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쿠바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카리브해,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배경, 야구, 카스트로, 재즈 같은 단어들이 연상됩니다. 쿠바는 중앙 아메리카 서부의 서인도 제도에 있는 섬나라로 면적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수도는 아바나 또는 하바나라고 불리고 인구는 약 1100만 명 정도 되는데 인종은 백인이 64%, 백인과 흑인과의 혼혈인 뮬라토가 27%, 흑인이 9% 정도의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용어는 스페인어이고 종교는 로마 카톨릭이 대다수입니다. 기후는 열대성 기후이며 5월에서 11월 사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허리케인이 발생하여 매년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불이 안 될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쿠바는 수천 년 전부터 신석기의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원주민인 타이노족, 과나아타베이족, 시보네족, 카리브족 등이 살고 있었는데 16세기 스페인의 식민지 정복이 전개될 때 쿠바도 1514년에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스페인은 쿠바인의 노동력을 착취했는데 유럽에서 들어온 전염병으로 원주민들의 수가 급속히 줄어들자 스페인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데려왔고 이들이 오늘날까지 쿠바 인구의 일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페인 식민정부의 착취가 계속되자 1812년에 흑인 노예들이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켰고 이는 1868년 제1차 쿠바 독립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1차 독립전쟁 이후 스페인은 정치-경제개혁과 노예 해방을 약속하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쿠바인들은 다시 1895년에 제2차 독립전쟁을 일으켰고 수많은 독립군이 전투에서 희생되고 맙니다.
그러던 중 1898년 아바나 항해에 정박 중이던 미국 군함 메이노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가 일어나자 미국은 이를 구실 삼아 스페인에 선전포고를 했고 결국 이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며 쿠바는 독립을 맞습니다. 이후 미국이 쿠바 국내 정치에 간섭하기 시작하자 1902년 초대 대통령 팔마를 수장으로 하여 세워진 공화국 정부는 미국 자본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며 쿠바 경제를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특히 1933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바티스타 대통령은 미국을 등에 업고 반대 세력을 암살하며 독재 정치를 하였고 쿠바는 정치 경제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반식민지 상태가 되자 변호사였던 피델 카스트로는 게릴라 군을 조직하여 정부에 맞서 싸우다 1959년 1월 혁명으로 정권을 잡습니다. 카스트로는 총리가 된 뒤 사회주의 노선을 택하여 시장체제의 강력한 개혁을 시도하였는데 특히 미국계 기업과 땅 등 자산을 몰수하고 모두 국영화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으로 쿠바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타격을 입힙니다. 발끈한 미국은 미국이 쿠바와의 모든 무역을 금지하는 경제 봉쇄를 하고 1961년 국교를 단절하고 쿠바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미 중앙정보국이 주도한 피그만 작전은 100여 명의 사망자와 1113명의 포로를 남기고 실패하고 맙니다. 이에 카스트로는 미국의 턱밑을 겨누는 쿠바 기지에 소련 핵미사일의 반입을 시도했습니다. 1962년 10월 14일 미국 측의 U-2 정찰기가 쿠바의 소련의 SS-4 중중거리 탄도 미사일 MRBM 기지가 건설되는 것을 포착하면서 미국과 소련은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폭격기에 핵탄두를 장착하며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기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렸는데 소련이 1962년 10월 28일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미국은 튀르키예와 이탈리아에서 핵미사일을 철수하는 데에 합의하며 사건이 일단락 나게 됩니다. 이후 미국은 버락 오바마 시절 쿠바와 국교를 재개하고 경제 제재를 해제하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뒤집었고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도 쿠바 제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쿠바와 우리나라와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바는 1949년 수교를 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를 인정하였고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27만 달러의 긴급 구호품을 지원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1959년 쿠바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피델 카스트로가 정권을 장악한 후 우리나라와 관계를 단절하고 1960년에 북한과 수교를 하게 됩니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는 1986년 소련에 무기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할 때 북한의 김일성이 AK 소총 10만 정과 1600만 불 정도의 탄약을 제공하고 쿠바는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없애야 한다고 편을 들어주면서 쿠바와 북한은 형제국이 되며 엄청나게 가까워집니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죽었을 때 김정은은 3일간 애도를 표하면서 돈독한 관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관계하에서 쿠바는 한국과 수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한국과 수교를 하게 되었고 향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쿠바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손을 잡으면서 경제 발전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쿠바와 수교를 함으로써 향후 제3세계와의 외교, 북한의 견제, 쿠바의 농수산물, 광물자원에 대한 거래 등 실용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이 쿠바의 제재를 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쿠바의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쿠바의 위치는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서부의 서인도 제도에 있고 면적은 110만 860제곱킬로미터로 남한 크기와 비슷합니다. 수도는 아바나 또는 하바나라고 불리고 종족은 백인이 64.1%, 뮬라토가 26.6%, 흑인이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뮬라토는 흑인과 백인의 혼혈인을 말합니다. 인구는 약 1117만 명, 공용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로마 가톨릭이 85%, 기타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는 열대성 기후이며 5월에서 11월 달에 허리케인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통과하며 매년 피해가 심합니다. 쿠바의 원주민은 수천 년 전부터 농경 문화와 신석기 문화를 배경으로 한타이노족, 과나아타베이족, 시보네족, 카리브족 등이 있습니다. 1514년 스페인의 식민지가 됩니다.
독립 역사는 원주민과 흑인 노예로부터 1868년부터 1878년까지의 10년 전쟁, 1895년에 2차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1898년 미국과 에스파냐 전쟁이 일어나고 파리평화조약으로 독립하게 되는데 미국의 군정 시대를 거칩니다. 1898년 파리조약이란 미국 스페인 전쟁의 강화 조약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이 필리핀 군도, 괌, 푸에르토리코 등을 영유하게 됩니다. 또한 쿠바가 명목상 독립을 이루었으나 실질적으로 미국의 보호국이 되었으며 스페인은 이후 대항해 시대부터 이어온 스페인 제국 시대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미국은 태평양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건국일은 1902년 5월 20일이며 정치는 공화제, 대통령 5년 연임제입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명목 GDP는 2,256달러이고 참고로 우리나라는 35,0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보면 1949년 7월에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였고 1959년 1월 쿠바 혁명 이후 관계가 단절됩니다. 북한과는 1960년 8월 29일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2024년 2월 14일에 국교를 수립합니다. UN 회원국 중 193번째 수교국이고 시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와 수교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쿠바와의 수교 및 쿠바의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